테슬라 소식입니다. 사이버트럭 생산 내년 1분기로 또 연기해.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의 생산 시점을 내년으로 또 연기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첫 생산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3년 1분기로 미뤘다고 전했다. 사이버트럭 개발 일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기 픽업 트럭 시장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트럭 기능을 변경하면서 생산 일정을 늦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제한적인 규모로 사이버트럭을 내놓은 뒤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제조할 계획으로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일에 새롭게 설정된 제품 생산 로드맵을 공개한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 트럭 생산은 경쟁사보다 뒤처진 상태다. 전통의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는 올해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연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 15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는 지난해 9월부터 픽업 트럭 R1T 생산에 착수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법인 애플 매출 7조. 애플의 국내 법인인 애플코리아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업 실적을 공개했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도 그간 쌓인 이익잉여금을 본사로 지급했다. 애플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7조 원을 조금 넘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의 연간 실적이 공개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매출액이 7조 971억 9,700만 원이라고 공시했다. 전년도과 비교해 24.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1,114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3%에서 1.57%로 크게 줄어들었다.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통상 20에서 30%대에 달한다. 애플코리아는 전년까지 쌓인 이익잉여금 9,809억 원을 배당금으로 애플 본사에 지급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대부분 본사로 수익을 보낸 셈이다.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628억 9천만 원으로 매출 대비 0.9% 수준이었다. 애플코리아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2009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가 변경된 후 12년 만이다.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했다. 애플은 대한민국 내 투자를 앞으로 지속할 것이며 수개월 내 포항에 오픈하는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5월가 MS 시총 3조 달러 갈 수 있다 낙관론. 새해 연초 약 8.95%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시가총액이 3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월가 관측이 나왔다. 14일 미국 현지 투자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매수 의견과 함께 37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아이브스 연구원은 내년 중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3일 종가는 304.80 달러이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2.29조 달러다. 아이브스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섰고 이 덕분에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사업 실적이 좋았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브스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멀티플이 매우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 등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향후 6에서 9개월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UBS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UBS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망은 밝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외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UBS는 세일즈포스, 어도비 등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하향했다. 칼 케어스테드 UBS 연구원은 투자 메모를 통해 기업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팀랭스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25명의 연구원 중 24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73.91달러로 현재 약 22.67%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한국 메타버스 시장 공략 나섰나. 베스핀 글로벌이 글로벌 클라우드 1위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엑스포 사스 온 메타버스 행사를 갖는다.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아마존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다. 포식자로서의 본능일까?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에서 21일 이틀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열린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보안 스토리지 등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베스핀 글로벌과 오즈 코리아가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과 함께 여는 이번 행사에는 샌드버드, 데이터브릭, 지멘스 등 국내의 약 25개의 벤더사들과 이들 기업의 파트너사 함께 참여한다. 김도연 오즈 코리아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과 박철우 오즈 코리아 SMB 세일즈 총괄이 첫째, 둘째 날 각각 행사 모두에 발표를 하고 베스핀 글로벌의 이한주 대표와 샌드버드의 이상희 대표가 이어서 키노트를 진행한다. 참여 파트너사의 개별 온라인 부스도 운영된다. 각 회사의 온라인 부스에서는 고객이 방문해서 회사와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받고 상담도 진행할 수 있어 가상 공간에서의 엑스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5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이번 행사에서는 부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설문, 경품 후원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갖는다. 설경찬 베스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부장은 국경을 초월한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은 기업, 단체, 개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비안 소식입니다. 리비안, 잇단 악재의 부진.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13일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7.13% 급락한 80.31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리비안의 주가는 공모가에 근접했다. 리비안의 저조한 생산 실적에 코프스 COO의 사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프스 COO는 지난달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비안 측은 그의 사임이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프스 COO는 모터사이클 브랜드 할리데이비슨, 로얄 엔필드 등의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2020년 6월 리비안에 합류해 사업 전반을 이끌어왔다. 지난해 9월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리비안은 같은 해 말까지 1200대 생산을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 생산량은 1015대에 그쳤다. 리비안 경영진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복합 배터리 생산 문제에 부딪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도 리비안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란 우려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리비안은 지난 9월 아런티라고 불리는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내놓았다.